탄핵 이후 여러 이슈에서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육선 의원이죠. 추미애 의원이 현 정국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두 사람이 네. 원래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많은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저 실제 회담에서는 좀 뼈가 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권성동 네네.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 공세용 탄핵을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탄핵이 왜 정치 공세용입니까? 온 국민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곧 내란 극복 절차이고요. 예. 헌법상 정해진 절차이죠. 예. 탄핵이 신속 종결돼야지만 국정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어제 그 스트레이트 뉴스 보도, 그젠가요? 스트레이트 뉴스 보도에 의하면 예.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된다에 찬성하는 여론이 71.5%였고요. 예. 반대하는 여론은 26.4%에 불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거보다는 저 민주당에서 조금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든지 뭐 네네.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시도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역시 그분들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헌법 예. 절차에 따라서 헌법 위반한다면. 예. 네.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개헌 얘기는 또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네.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가 그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2017년인가요? 예전에. 네네. 예. 네. 그런데 지금 그 탄핵에 협조하기 싫으니까 지금 보이콧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헌을 꺼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개헌의 필요성도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빨리 탄핵을 하고 나면 예. 별도로 그 개헌 논의를 할 수가 있죠. 오.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 구성 관련된 질문 좀 들어볼게요, 의원님.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셨잖아요. 네네. 이 당시에 추미애 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거봐라 민주당도 예전에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그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가 돼 갈 때였고요. 그분은 대통령이 추천한 건데 대통령이 재판을 곧 받아야 하는데 예. 그 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재판관을 권한대행을 통해서 추천할 수 없다라는 건 이해 충돌 방지상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지금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이 예. 이 고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헌법기관 구성을 그 권한대행인 총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것은 곧 의무다. 만약 임명을 거부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고 또한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저 추미애 의원이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여론조사는 조원 네네.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14일에서 16일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에 찬성한다 71.5, 반대한다 26.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란 종식 방해 책동을 중단하라. 이 네네. 얘기는 국민의힘이 뭔가 지금 수사나 헌재 탄핵 심판 요거를 네네.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헌법기관을 완전체로 구성해야 될 국회의 임무이고요. 예. 그걸 보이콧하는 자체가 그 탄핵소추 심판을 회방 놓겠다 하는 고의성이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민주당은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거예요? 이미 여당도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 인사를 다 포함해서 예.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국회가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검증 의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이 이것도 안 하겠다,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예. 청문 특위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예. 여당의 보이콧에 불과한 거죠. 의원님, 네. 여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 절차는 진행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독수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만약에 한독수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만약에 안 그러면은 한다고 하면은 헌법상 의무를 거부하는 거니까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거니까 위헌이 되고요. 예. 그게 탄핵 사유에 추가된다라는 거죠. 오, 그러면은 네.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거 사인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으면 한독수 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미 내란죄에 대해서 예. 알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예. 국무회의를 뭐 본인은 안 열었다. 그거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뭐 반대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지만 예. 네, 그걸로 되지 않고요. 그 내란 모의에 들어갈 거고요. 오, 예. 네,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도 거부한다면 예. 이것도 위헌이니까 탄핵 사유에 들어가겠죠. 그 이재명 대표가 한독수 네.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단 탄핵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요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그 일단이 없어지고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이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저는 봐도 그래야 되는 거죠.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내란 극복에 예. 권한대행도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데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관련돼서 요거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썼던데 네.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이 포함된다. 탄핵 네. 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다. 야당이 네. 검사 판사 다 하고 북치고 장구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아니요, 이해충돌 그거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헌법을 몰라서 하는 거죠. 헌법에는 예.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추천해서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예. 헌법재판소법에는 음흠. 7인이 참석해서 6인 그 다수로 결론을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7인이 안 되고 6인밖에 안 된 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 그 국회 몫의 고리를 빨리 완전체로 만들어 주는 것은 예. 이 헌법상 국회의 의무이고 권한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헌법을 좀 읽어 보셔야 되겠는데 나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어떤 의미신지요? 네. 예. 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 이걸 맡고 네네.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제보도 받고 제보도 검증하고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보니까 네. 이번 계엄 사태의 주축이 이른바 충암파 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네네. 국방부 네. 장관, 방첩사령관. 네네. 그런데 이 충암파 라인이 방첩사 신원 보안실에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의원님? 네네. 방첩사의 그 기능이 예. 그 군에 대한 보안 신원 검사 권한이 있는데요. 예. 그게 아주 핵심 보직인데 예. 거기에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충암고를 나온 맞아요. 이 김용형과 함께 예.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내란 모의를 실행을 한 게 방첩사거든요. 기획 실행을 한 것이 예. 또 지시를 하고 한 것이 그런데 그 밑에 아마 일찌감치 이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주요 인사, 군 인사를 검증하고 이걸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권한을 이 방첩사 내부에서 이 충암파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죠. 제가. 이게 그러면 네. 이번 저 비상계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 인맥을 충암파로 구성하고 충암 라인을 구성한 다음에 내밀하게 모의를 했지 않나. 그러니까 인사 체크를 했겠죠. 이 예. 사람은 내란 모의에 가담할 수 있겠다. 주요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다 체크를 했겠죠. 그러면 보직을 주거나 뭐 때로 이거 보면은 또 임시 직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계엄사령관이 나중에 이제 이 계엄 이후에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이미 그 인사 라인에서 논의가 됐지 않나를 짐작하는 건데요. 앞으로 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네. 충암파 사조직 예를 들면 그렇죠. 김용현 전 국내 장관 사조직. 네. 이런 걸 만들려고 했다. 충암파, 용현파라고 일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네네. 그러면은
그걸 네. 저 비상 계엄을 위해서 그렇게 차조직처럼 인사권을 장악해서 사전부터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네. 준비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의원님, 네. 이저 지금 제1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 요거 맡고 계시면 네. 지금 수사기관 발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되잖아요. 또 언론의 네. 취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네. 저희가 정보를 접하는 건데 그거 네. 이상의 우리가 모르는 제보들도 막 지금 들어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 제보를 크로스 체크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진실성을 좀 더 점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잘못 실수하다가는 신뢰를 예. 크게 퍼뜨리기 때문에 예. 주의를 하면서 예. 뭐 어제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아유, 기회에? 감사합니다. 예. 네네. 알려주시죠. 노상원이라고 그 전 정보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에게 햄버거 회동을 해가지고 예.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해라. 또 계엄 당일에 중앙선관위 서부를 확보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여태까지 알려졌죠. 잘 예. 알려졌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 이 아주 그 HID 부대에는 예. 그 계엄 발령이 되면서 이 요인 암살을 실행을 하도록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있어요. 정말요? 네네. 왜냐하면 예. 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국지전 유도를 했는데요. 예. 그 속에 이제 요인 암살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예. 그 사람들에게 이주치 군장을 준비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노상원의 영장에도 이제 그렇게 기재가 들어갔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 사전 이와 관련한 사전 계획 정황이.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 계엄사령관 박안수 보면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데 예. 뭐 그 대통령의 당일날 계엄 선포하는 거 뉴스 보고 알았다. 예.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 이렇게 태연하게 맞아요. 너무나 태연하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인데 그게 이제 허위다 거짓이다라는 걸 밝혀내는 걸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삼청동 안가에 예. 계엄을 직접 그 결심한 윤석열과 이것을 사전 모의한 김용현이 둘이 예. 차례대로 한 사람씩 부릅니다. 처음에 부른 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서 예. 뭘 하라 이렇게 구체적 지시를 내리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그 후에 또 불러들인 사람이 삼청동 안가로 불러들인 사람이 예.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에요. 예. 이 사람을 안가에 불러들여서 세부 사항을 계엄 시에 이렇게 하라는 세부 사항을 다 체크를 했다라는 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 네네. 민주당에 네. 들어온 제보고 민주당에서 네.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계시니까 자세한 건 네네.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네. 자, 의원님 하나만 더 네. 제가 궁금한 게 질문을 드리면 네.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뭐 HID가 했다는 정보사 판교팀인가요? 그쪽에 네. 제2기갑여당 탱크 부대장도 대기라고 쓰던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이 관련된 제보도 혹시 들어왔나요? 그 제보는 다른 분이 받은 것 같은데 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네. 탱크 부대장은 무엇 때문에 대기시켰어요? 이런 궁금증에 들어서 제가 질문 좀 네. 드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네.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소환과 그다음에 요 조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공수처에서 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공수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예. 우선 그 소환장을 보내고요. 그 소환장에 대해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체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포 조치의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이유 없이 법 절차에 거부하는 것, 저항하는 것도 또한 탄핵 심판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법치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쪽이 그 대통령실과 함께
이 저항했던 것도 예. 그 탄핵 심판에 불리한 사유로 적시가 됐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 형사정도 다 알 건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네. 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건 뭘 네. 노리고 뭘 의도하고 이런 거라고 보세요? 뭘 의도했다기보다 이분은 그 자기가 이 환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모든 현실 인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 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 감찰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네네네. 장관 때. 이 감찰을 이제 거의 다른 정황 자료를 다 감찰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검찰총장을 감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방문 조사를 검찰총장이니까 좀 예우를 해줘라 해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 감찰 담당관하고 조사관이 이제 대금으로 찾아갔어요. 예. 그런데 그 방문 조사 협조 공문에는 어떤 혐의 사실로 방문 조사하겠다라는 게 적혀 있는데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협조 공문을 거부하고 난 뒤에 그것을 놓고 오니까 예. 관련자들이 이제 놓고 오니까 예. 이걸 부활을 시켜가지고 법무부까지 쫓아와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행패 부리고 한 적이 있어요. 오, 예. 네, 그러니까 본인에 관한 그런 준법 의식 예. 이런 건 내가 왜 법을 지켜?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예.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